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 이런 이 차관의 해명은요.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과도 맥락이 같습니다. 정 장관은요. 대검으로부터 두 차례 이 항소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모두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의견만 전달했다. 지금 이겁니다. 하지만 항소 포기라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더라도 이 결과적으로 대검이 지시로 받아들여서 항소를 포기한 지금 그런 모양새가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 지휘 공방에 지금 불이 붙은 겁니다. 네, 이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이 사나흘이 지나서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또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보고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을 했다면서 항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뭐 그런 제가 표현 정도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7일 날 오후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장관은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이 항소 여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그런 지시는 없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 신중하라. 이런 법무부 장관의 의견. 결국 대검에서는 사실상의 수사 지휘로 느껴졌을 거라는 게 지금 야권의 지적입니다. 신중히 판단하라. 이 말 자체가 직권 남용이나 다름없고 불법의 자백이다. 지금 이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 장관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범죄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범죄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했다면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선 정 장관이 대검의 보고에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만 전달했다고 한 발언은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시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이 역시 직권남용을 자백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항소 남용을 지적하자 정 장관이 매일 검찰국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구두 지시하고 있다고 답한 것도 소환해 이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대통령실 민정라인과 또 법무부 등의 포진에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밑에 있는 이 비서관 4명 중 무려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태영 민정비서관은요, 이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변호인이었고요. 이장형 법무비서관 역시 쌍방울 사건, 또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변호를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친명계의 실질적 좌장으로 불려왔습니다. 정 장관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조상호 장관 이 정책보좌관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장동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다수 담당한 변호인 출신입니다. 때문에 신동욱 국민의힘 이 수석 최고위원은 이번 항소 포기에 대해서 100% 용산의 관여가 있었다. 몸통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이 있는데 검사들한테 3차례에 걸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지휘를 했다면 그것은 사실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 거죠. 대장동이 기록은 수십만 쪽이에요. 법무부 장관이 기록 구경이나 했습니까?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게 직권남용이 안 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검토가 안 됐으면 지시를 못 해야 맞는 거고, 9월 30일자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도 법무부에서 중요 사건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구두로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다 불법입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서면 지휘만 가능해요. 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느냐를 돌이켜보면 자기 사건을 없애기 위한 빌드업의 과정이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코치를 대통령실에 가 있는데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